사람들이 노트 20 그만 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 안녕하세요, 이슬입니다. 재작년 출시한 포코폰 F1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포코폰 F1은 중국폰이라는 단점을 제외한다면 가성비 자체가 굉장히 미친 스마트폰이었어요. 포코라는 브랜드는 샤오미에 있는 브랜드였지만 2020년 초부터는 이제 샤오미에서 포코가 분리해서 지금은 완전 독자 브랜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코에서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가성비 자체가 굉장히 미친 중국형 포코 X3 NFC 버전이 새롭게 출시했기 때문에 언박싱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입한 가격은 얼리버드 특가로 199달러에 구입했고 하나로 한 23만원에서 24만원 사이 정도가 될 거예요. 20만원대면 거의 보급기로 봐야 되는데 얘는 중급기 정도,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갤럭시 노트 20에서도 넣어주지 않는 120Hz가 탑재된 녀석입니다.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볼 건데 사실 이 스마트폰 자체의 가격이 20만원 초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심지어 완전 보급 형 스펙도 아니고 최소 중급기 정도의 스펙이 되는 녀석인데 실물은 어떨지 지금 궁금해집니다. 랩핑 되어 있는 비닐을 제거하고 나면 포코 X3 NFC가 있고 여기 자세히 보면 박스에 IMEI 값이 두 개가 적혀 있는데 이 두 개가 적혀 있다는 것은 듀얼심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듀얼심이 기본이기 때문에 듀얼심을 지원하지 않는 폰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한국에서는 완전 정반대죠. 이렇게 뜯고 나면 노란색의 포코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위쪽을 드러내면 와, 포장도 20만원 초반대인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네. 이것도 디테일이 꽤나 조금 괜찮게 되어 있고 여기 유심핀을 찌를 수 있는 핀과 안에 포코 설명서, 심지어 기본 케이스도 제공해줘요. 설명서는 되게 두껍지만 필요 없고 기본 케이스의 품질은 얘도 이제 당연히 젤리 형태의 케이스겠지만 나쁘지 않은 수준 정도의 케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안에 포코폰이 이렇게 있는데 야, 핸드폰을 감싸는 것은 진짜 꽤 괜찮다. 야, 이게 플래그십이라고 한다면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니까 진짜 괜찮은 포장이에요. 핸드폰도 여기 LG처럼 USB가 적혀있는 모습. 야, 20만원대 100만원대 넘는 폰에서도 120Hz를 보기 힘든데 그리고 6400만 화소 배터리도 되게 넉넉한 5160mAh가 탑재되었습니다. 진짜 거의 젊은 층을 겨냥한 듯한 가성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뽑은 폰입니다. 색상도 예뻐요. 나머지 구성품들은 되게 커다란 충전기가 들어있거든요. 샤오미에서 나온 브랜드이다 보니까 샤오미 로고가 있고 보급형인데 34W가 기본 충전기네요. 그리고 C타입 충전 케이블. 일단 구성품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삼성도 플래그십은 25W가 기본이지 않나? 이렇게 포코폰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원을 일단 켰을 때 얘도 갤럭시 폴드2와 동일하게 측면 지문 인식 그리고 잠금 버튼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얘는 샤오미에서 나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MIUI를 사용하고 있고 핸드폰이 켜졌기 때문에 간단히 세팅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코 X3는 6.67인치 풀 HD 플러스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서도 펀치홀을 탑재했는데 펀치홀이 갤럭시의 플래그십 같진 않지만 꽤 작은 사이즈의 펀치홀이 되어 있어서 전면은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얘는 OLED가 아닌 LCD를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몇 번 만져봤을 때의 느낌이 어떻냐면 그 LCD 특유의 끝쪽 약간 빛샘처럼 백라이트가 있는 부분이 약간 검정색으로 조금 어두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품질은 그냥 평범한 정도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60Hz가 아닌 120Hz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많은 스마트폰들이 플래그십이 아니더라도 120Hz를 많이 탑재할 거예요. 지금 20만원대도 이것을 탑재했는데 이것만 봐도 가성비가 아주 좋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120Hz가 프로세서에 비해 오버스펙이라서인지 인터넷이나 다른 것을 할 때 스크롤할 때 약간씩 끊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까 금방 살짝씩 끊김이 느껴졌는데 기본적인 제스처를 쓸 때는 괜찮지만 몇몇 상황에서는 조금 끊김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크롬 브라우저가 조금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MIUI를 써보고 있는데 되게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설정으로 들어가보면 갤럭시와는 다르게 조금 뭐랄까 좀 테크충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커스텀을 많이 할 수 있게 다양한 것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더 친화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갤럭시의 원핸드 오퍼레이션처럼 요런 느낌, 이것도 좀 비슷하기도 해요. 또 특이한 점은 기본 앱에 얘는 자급제 모델인데도 게임이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면 상단에 수화부와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볼륨 업다운이 있고 하단에
오! 얘는 3.5파이 헤드폰 잭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헤드폰 잭 그대로 있고 USB Type-C, 그리고 특이하게 스피커와 마이크가 같이 붙어 있는데 스피커 구멍은 괜찮지만 마이크의 위치가 조금 디자인적으로 약간 거슬리는, 요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유심 슬롯이 있는데 딱 열자마자 얘는 듀얼 유심을 사용하거나 마이크로 SD와 유심을 사용하거나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듀얼 심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로 들어가면 심1, 심2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마이크 옆에 IR 블라스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IR, 그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예전에 갤럭시나 LG 스마트폰에서 탑재되다가 이제 사라진 지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하지만 포코폰은 이 기능을 다시 넣었다는 것도 되게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면 디자인은 저는 푸른색을 선택했는데 이 푸른색이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유리는 아니지만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포코라고 로고가 굉장히 크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뒷면 디자인이 꽤 괜찮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무게는 215g으로 사실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무거운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라면 대부분 한 180, 190g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215g이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무게 차이가 꽤 클 거예요. 그리고 특이하게 J축 진동 모터를 사용해서 저가형 스마트폰과는 다른 진동 방식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스크롤을 할 때도 끝에 닿게 되면 진동이 오게 되고, 진동은 조금 더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동의 강도가 크진 않고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벌써 들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하단 마이크의 위치 빼고는 그냥 무난무난하면서 가격대 생각한다면 굉장히 괜찮다. 그 갤럭시 M10, M20 시리즈도 굉장히 저렴한 스마트폰이었지만 저는 솔직히 그거보다는 포코 X3의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뒷면 상단을 보면 카메라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20만원대인데 4개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후면에 쿼드 카메라를 탑재한 것인데 플래시까지 카메라 렌즈처럼 디자인을 해서 꽤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인 카메라는 6400만 화소를 탑재했고 메인 광각은 6400만 화소이지만 픽셀 비닝으로 1600만으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해상도 설정이 있을 텐데 따로 갤럭시나 LG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빠르게 설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사진이 아니라 프로로 들어가야 위쪽에 64가 활성화되고 이것을 클릭하면 6400만 화소로 찍을 수 있는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OIS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흔들면 꽤 많이 흔들린다는 것인데, 사실 20만원대에서 OIS까지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죠. 초광각은 1300만원을 탑재했고 나머지는 200만 화소 접사와 심도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 저는 이 저가형 스마트폰에서 심도 요것을 갤럭시에서도 많이 넣고 있지만 저는 많이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확대할 일이 있으면 그냥 차라리 6400만 화소로 풀로 찍고 확대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는 2000만 화소를 탑재했어요. 특이하게 초광각은 0.6배, 줌은 2배. 재밌게도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줌아웃과 달리 핀치 줌아웃으로 조절할 수 있고 최대 줌은 10배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어요.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32G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중급기 중에서는 최초로 탑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벨벳이나 Q92보다는 낮은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세서에 비해 120Hz는 오버스펙이 아닌가? 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죠. 램은 6GB, 스토리지는 64GB와 128GB가 탑재되었습니다. 배터리는 5160mAh가 탑재되었는데 더 특이한 점은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34W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이죠. 아마 갤럭시 폴드2나 노트20 시리즈도 25W가 최대 충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는 그것도 부족해서 34W, 그것도 부족해서 기본 충전기로 34W 충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야, 애플이 오랫동안 5W 충전기를 기본으로 줬던 걸 생각하면 진짜 엄청 혜자스러운 가격이에요. 단점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가격 자체가 엄청 용서가 되는 제품이죠. 그리고 간단히 사용했을 때 MIUI가 꽤 최적화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최적화가 괜찮은가 동시에 다른 곳에서 뺏겼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갤럭시 원핸드 오퍼레이션처럼 이렇게 이제 끝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퀵 패널이 지금은 기본 안드로이드 폰 버전처럼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제어 센터 사용을 누르면 완전 아이폰처럼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사용하기에는 꽤 편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아이폰스러운
느낌이랄까. 그리고 기덕들이 좋아할 만한 연결 속도 표시를 켜게 되면 왼쪽 상단에 네트워크 표시가 되고, 그리고 굴락처럼 여러가지 커스텀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배터리 아이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또 LG폰에 있는 노치 숨기기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게 스피커 청소라는 게 있거든요. 요것을 누르면 양쪽 스피커의 소리를 내므로써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방수 방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나 애플워치도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얘는 IP53 등급으로 사실 생활 방수를 지원한다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좀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만져봤을 때는 MIUI가 꽤 괜찮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커스텀해서 사용해보고 싶어졌어요. 와, 진짜 간단히 언박싱과 제품을 살펴봤는데 이 정도면 미친 가성비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엄청 잘 만들어진 기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얘가 고장 난다면 20만원 초반대이니까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정도의 가성비예요. 확실히 갤럭시 M10보다는 M20보다는 가성비가 더 좋다고 느껴졌고, 단점이라면 한국의 킬러 기능인 삼성페이나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기존 포크폰 F1 또 터치 씹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얘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가성비가 정말 훌륭해 보이는데, 사실 이 중국 폰이라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갤럭시 A51이나 Q92 같은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제가 서브폰은 지금 갤럭시 A51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서브로 제대로 사용하고 싶은 폰이 출시해서 이제 갤럭시 A51에 있는 요심을 빼서 다시 여기에 넣고 조금 세팅을 하면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가성비 하나는 미쳤다. 근데 써보니까 같은 120Hz라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인 화면에서는 120Hz가 충분히 체감이 되는데, 이게 앱마다 편차가 좀 있는지 유튜브에서는 60프레임처럼 느껴지고, 또 몇몇 앱들은 좀 끊기는 게 있더라고요. 확실히 같은 120Hz이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